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휘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임은 두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중 첫째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warpag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휘임은 내부 잔류 응력 편차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출은 어떻습니까? 게이트로 인해서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충전하고, 그 다음에 열이 가해진 열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이 식으면서 어떤 냉각에 의한 어떤 열적 요인에 의한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한 잔류 응력이 불균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우리 사출물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복잡한 게 많은데 형상에 따른 어떤 단면 2차 모먼트 효과라든지 그다음 냉각 속도의 불균일에 인해서 내부의 잔류 응력 편차가 생깁니다. 편차에 의해서 휘임이 결과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휘임의 종류 중에 보면은 어때요? 이게 소재고 제품이고 캐비티고, 그 다음에 금형 온도가 뜨거운 쪽, 그 다음에 금형 온도가 차가운 쪽,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변형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기계과를 막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칫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뜨겁고 그 다음에 이게 콜드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열을 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을 가할 때는 이런 음, 팽창에 의한 이런 형태의 커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열을 식히는 입장입니다. 식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식히면 어떻게 됩니까? 식히면은 이쪽의 수축량하고 이쪽의 수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휨의 원인을 보면은 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 보면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젝션 템퍼리처에서 시출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 그다음 온도적인 측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듈러스 머티리얼이죠.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 값이 모듈러스 하면 영수 모듈러스죠. 이 값이 클수록 좋다. 이거는 스프링백이라든지 뭐 다양한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lower I 값이죠. 이거는 단면 2차 모먼트 디자인입니다. 자, 이거는 식 하나로 설명이 되는데, 자, 우리가 3포인트 밴딩, 자, 하나, 두 개점, 그 다음에 밴딩을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여기서의 처짐을 이야기할 때 뭡니까? 델타는 비교식이 EI분의 PL 삼성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I 값이 뭐냐면은 이거죠. E 모듈러스. 그 다음에 E 값이 영수 모듈러스. 그 다음에 I 값이 단면이 2차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E 값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스프링백 같은 경우에도 E 값이 클수록 스프링백이 적죠.
그런 측면에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 값이 큰 재료를 사용하는 게 휘임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 어떤 이런 평판이 있으면은 이런 휘임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립을 보강하죠. 립을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립이 있는 목적이 앞서 설명도 드렸겠지만은 I는 12분의 BH 삼성 자를 이렇게 눕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세웠을 때 차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눕혔을 때도 이 높이가 H, 여기는 폭이 B, 세웠을 때도 요 HB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효과기 때문에 여기 lower I value 디자인은 뭐냐면은 낮은 단면 2차 모멘트라면은 이게 여기 립이 없다든지 이런 게 여기 평판일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낮은 단면 2차 모멘트 값의 디자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힘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서 여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저 김치통 같은 거,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안에 이제 코어가 있고 밖에 이제 캐비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검용 온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코어 캐비티 검용 온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코어의 검용 온도가 이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열이 잘 안 내려갑니다. 같은 속도로 열이 만약에 식는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사출이라는 거는 뜨거운 수지가 열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 뜨거운 수지가 용융 수지가 들어와서 식히기 위해서 열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빼앗아 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빼앗아 가는 양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온도가 이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높기 때문에 어때요? 온도 차이에서 이 끝에 이렇게 수축량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휘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적인 측면은 뭐 디테일하게 개선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 다음에 정확히 해석이든 뭐 기술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프로세싱 윈도우를 넓히는 겁니다. 프로세싱 윈도우라면은 공정창이 넓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출 조건을 잡기가 쉽다는 의미도 되고 또 양품을 만들기 쉽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온도적인 측면도 고려했는데 이것 말고 또 모듈러스 E 값도 있죠. 그 다음에 I 값도 있잖아. 그러면은 재료적인 측면을 보면은 저 이 값을 키워주겠다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또 재료적인 측면 재료를 바꿔야 되고 물성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어, 세 번째 가장 쉬운 게 I 값이죠. I 값. I는 뭐라 했습니까? 12분의 BH 삼성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I 값을 단면 2차 모멘트를 통해서 휘임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김치 케이스로 보면은 김치 케이스로 보면은 여기 뚜껑이 요 위에 있고 뚜껑이 요 위에 있고 여기 약간 밑에 보면은 약간 리브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브 형태가 뭐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하지만은 리브 형태로 이렇게 쭉 넣어두면 어때요? 요 세 번째 단면 2차 모먼트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휘임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구조적인 측면 디자인을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쪽에 열정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열정 요인에 의해서 내부의 어떤 온도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온도를 이렇게 아주 편차가 없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부의 열을 잘 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 베이퍼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버블러라든지 스토멀 핀, 그 다음에 요즘 만약에 3D 프린팅을 해 3차원 냉각 곡선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게 확산 접합, 그 다음에 코어인 쿨링, 코어인 코어 쿨링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내부의 어떤 3차원 쿨링에서 냉각 효율을 높인다 그랬는데 혹은 금형 재료를 다르게 해서 HR750 같은 거 이 재료로 해서 냉각을 잘 시킨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 립을 하나 설치하면은 어떤 액체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는 어떤 경계막 역할도 하면서 휘임을 나이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휘임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온도 측면만 고려하지 마시고 재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먼트를 고려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보면은 쉼이라는 그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면 현업에서는 그렇게 유효하게 써먹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단편적인 지식만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론은 이론이고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라면은 뭐냐면은 설계 초기에 제품 설계라든지 제품 디자인을 할 때 혹은 금형 설계를 할 때 기구 설계를 할 때 초기에서 다 짚어주는 게 가장 어,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은 처음에는 시간 없다고 대충 놔두고 막판에 시사출할 때 문제점을 잡는다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과 훨씬 비효율적이고 어, 가성비 떨어지는 엔지니어링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휘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판. 자, 평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판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여기에 보면은 이 값, 이것도 안 좋지만 I 값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립도 없고 다른 거셋도 없고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휘임의 원인이 위치마다의 잔류 응력의 불균일성 때문에 휘임이 생기는데 이 평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불균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이렇게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은 금형이라든지 성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평판이 쉽겠구나. 뭐 기계적으로도 이게 경면 사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형태도 단순하니까 만들기도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형에서 어떤 평판이 가장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출 같은 경우에는 경면 사상을 많이 하는데, 평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랩핑 하시는 분들이 잠시만 딴 눈을 파더라도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면 어때요? 언듈레이션이 생기지. 그렇게 해서 휘임이 평면에서 휘임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 형상을 보면은 왼쪽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을 보면 어때요? 초보자들이 보면은 괜찮아. 근데 사출을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디자인입니다. 사출에서는 제품이 이렇게 두꺼운 거는 죄악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금형의 열전도 개수는 뭐 50와트 퍼 미터 K고, 우리 사출은 그 용량 수지는 0.2와트 퍼 미터 K의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확산 개수는 알파는 로 CP분의 K지만은 이걸 이제 열전도 개수 측면만 고려하면은 이게 비례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리 용융 수지는 우리 금형에 비해서는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은 냉각이 순간적으로 되겠지만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오면은 이 안쪽은 단열재를 통과해서 이게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진장 걸립니다. 무진장 걸리면서 시간은 뭐 냉각 시간을 보면은 뭐 냉각 시간이다. 쿨링은 두께 제곱성에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성이죠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냉각 시간이 무진장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출에서는 제품이 두꺼운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이 두껍다 보니까 천천히 식다 보면 어때요? 앞에는 다 식어 있고 여기는 천천히 식다 보면은 이 형태로 이렇게 휘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은 개선할 때 어때요? 이 살 빼기를 다 해줘야 되지. 자, 살 빼기 하는 원인이 뭡니까? 제품 두께를 줄여가지고 취출 온도를 낮추는 거지. 취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먼트를 키워가지고 휘임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쪽으로 보더라도 이게 재료를 절감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반 기계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배운 거는 전부 메탈, 금속만 배우다 보니까 사출해서 폴리머, 플라스틱을 가지고 제품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휘임의 두 번째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